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네. 화제 영상부터 준비하셨네요. 네, 축구 좋아하세요? 경기를 좀 보시나요? 저는 국가대표 대항전 외엔 잘 안 봐요. 이건 아마 그래도 클립이라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7일에 있었던 토트넘과 아스날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가마치기 한 골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영국 현지 해설 영상이 아주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사실 저는 그 경기는 못 봤는데 네. 이 화제 영상으로 준비하셨다길래 봤습니다. 예,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더군요. 네, 네. 이 벼락 같은 가마치기 골이 네, 원더골이라고 하죠. 이런 골들을. 네, 전반 13분에 일어났고요. 네, 그 케인 같은 공격수인 케인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과감하게 정말 몇 초 안 걸렸어요. 네. 골대까지 가는데도. 음,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골인을 시켰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굉장히 흥분하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의 국적은 네. 대한민국. 네. 오늘 더비의 전반을 화려하게 장식한 한 폭의 유화 같은 장면이 아주 잘 기억될 거라고 현지 해설자가 감탄한 것들이 또 화제가 됐어요. 아, 현지 해설자분도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아, 저랑 똑같네요. 재밌는 댓글도 많아요. 네. 저희 뭐 국뽕이 필요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생산해준다 다트민이다. 뭐 무리뉴 신을 영접하다. 저 선수가 뭐 대한민국 선수라는 게 자랑스럽다. 흥민이 아버지만 인정하면 월드 클래스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한국 댓글도 달렸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 팬들의 댓글도 되게 많아서 네. 그냥 이제는 월드 클래스 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데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겸손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또 그게 또 화제가 돼서 많이 네.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그 가마차기 골 찬 다음에 성공하고 나서 어떤 뭐 하트도 날리고 맞아요. 네, 이런 세러머니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튜브상에서 이 영상들이 난린가요? 네, 지금 거의 뭐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어서고 있고요. 와. 근데 아마 또 이게 재밌는 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이런 멋진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잊을만 하면. 네, 그래서 아마도 계속 이런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 저희 또 잊을만 하면 이 화제 영상에서 또 어떤 골 영상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이번에는 소개해줄 영상이 또 하나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제안드렸는데 두 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네. 그 터틀맨 이제 거북이. 거북이라는 그룹 아세요? 네, 빙고라는 가수죠. 노래도 굉장히 유행했던. 네, 빙고. 네, 19년 전이죠. 2001년에 데뷔했던 인기 혼성 그룹 거북이 영상의 오늘 주제입니다. 거북이 빙고가 벌써 19년이나 됐어요? 네, 저희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동안 19년 동안 전 뭐 한 거죠? 그중 그 멤버였던 네. 그 터틀맨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아쉽게도 2008년에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랬죠. 네, 그 영상 그 가수가 부활한 영상이 지금 이태원 클라스 OST였죠. 시작이라는 노래가 또 화제가 됐어요. 가호가 불렀던 그 시작. 맞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터틀맨이 불렀어요.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AI 이제 더빙이나 이런 것들과 또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데, 네. 지금 모 방송사에서 다시 한 번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제 떠난 가수들을 다시 한번 AI 음악 프로젝트로 해서 복원하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네. 이번에 그 거북이가 이제 이태원 클래스 노래를 부르는 복원하는 그 외면이나 뭐 목소리 그다음에 춤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내서 네. 실제로 공연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 펭수까지 나타나서 거기서 응원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멤버, 토트맨 가족,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 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이게 2008년에 돌아가셨으면은 10여 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등장해서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니까 물론 팬들은 너무 반가웠을 거고 그리워하던 이 가족분들 참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리얼한 홀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네. 아마 우리한테는 더 와닿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술의 발전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이렇게 이런 복원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가 보죠? 네네, 다시 한번이라는 방송이에요. 네. 김현식 씨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현식 씨도. 네네네.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유한해서 누구나 한 번은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그 길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가수분들이나 이런 우리한테 어떤 큰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리워도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에 사실 준비하신 내용이 있죠? 네, 이게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네. 며칠 전 워너브라더스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뭐 매트릭스라든가 그다음에 해리포터로 잘 알려진 영화사가 있죠. 네. 네, 2021년에 매트릭스 4, 듄, 그다음에 DC 코믹스의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인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다음 고질라 대 킹콩이라는 네. 포함해서 총 17개의 영화를요. 극장 상영과 동시에 HBO 맥스에다가 공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업계를 흔들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뭐 극장의 끝이다. 극장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없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또 지나지 않아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17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이나 프로듀서, 배우들, 또 에이전트들한테 전혀 상의가 없이 이 결정이 내렸다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지금 매트릭스 4나 이 스위사이드 스쿼드, 고질라 대 킹콩 같은 이런 대작 영화들을 HBO에 제공하겠다. HBO 맥스라는 OTT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네, OTT에 제공을 하겠다. 극장 개봉했던 영화들 또는 극장 상영과 동시에. 네. 근데 이거를 감독하고 배우하고 협의하지 않았으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극장이 작년 대비해서 네. 1, 2, 3월을 제외하면 미국 극장은 매출이 9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장을 개봉한다고 해도 이제 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가 않고 있고요.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극장 못 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들이 영화를 디즈니 플러스에 먼저 공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구독자를 또 모으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HBO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테넷을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네. 최악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HBO 맥스를 대놓고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극장과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네. 이렇게 막 무작정 영화를 뭐 자기네 플랫폼에 올린다는 이런 일들을 결정했다라는 이슈 때문인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건도 수어사이드 스쿼드이 HBO 맥스로 직행한다는 거를 발표 한두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났고 그다음 시카리오를 감독했던 듄을 만들고 있는 드니 벨레브 감독도 반발에 합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리우드 감독에 속해 있는 그 협회에서도 보이콧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영화를 찍을 때요, 이제 개런티를 받지만 러닝 개런티라는 부분들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흥행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받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배우가 아이언맨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다니엘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걸로 통해서 뭐 영화
개런티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마블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이제 죽잖아요. 사망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을 네, 정도로. 영화에서 죽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보너스적인 부분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데 사실 이런 OTT 플랫폼을 가면 어떤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네.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돈을 더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소송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러닝 게러티가 이 OTT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배우나 감독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될런지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화사 측에서 우리는 그냥 OTT에 이거 넘길래, 개봉할래, 릴리스할래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법적인 분쟁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사와 영화사 간의 소송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그 레전더리 피처스라고 해서 워너브라더스 영화를 많이 제작하는 제작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레전더리 피처스가 대표적으로 고질라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레전더리와 워너브라더스가 공동 제작한 고질라 등 콩이 극장 상영이 좀 요연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영화는 다 찍어놨는데. 근데 레전더리는 넷플릭스에 그 영화를 한 2,500억 원에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고질라 영화를? 네. 새로 찍은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를 네. 넷플릭스에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30%밖에 투자를 안 한 워너브라더스가 그 딜을 깨고 HBO 맥스로 넣는 방향을 고려하자고 해서 넷플릭스 딜이 못 됐고요. 어허. 근데 아직 레전더리가 얼마의 수익을 받을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1년 라인업, HBO 맥스 라인업에 네. 고질라 대 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너가 넷플릭스 딜까지 깨트리려고 한 상황에서 레전더리는 우리 수익이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네.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이게 그 레전더리 픽처스, 워너브라더스 공동 제작을 했는데 워너가 훨씬 더 적은 제작비를 투자를 했으면 사실은 대부분을 레전더리 픽처스가 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낸 워너에서 이렇게 치고 나간 걸까요? 배급사인 HBO 워너브라더스가 네. 이제 그런 배급사의 우위를 가지고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배급사도 경험한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거든요. 네. HBO는 예로부터 그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관행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제 7천만 이상 구독자가 생겼고, 근데 HBO 맥스는 런칭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급하고 형편없는 서비스라는 조롱을 받고 있을 정도로 좀 아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21년에 나오는 극장 상영작들을 넣으면서까지도 좀 더 서비스 자체의 구독자를 좀 늘리고 싶은 유료 사용자를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OTT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극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중요한 매출적인 극장을 포기하면서도 이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최근에 라인업도 발표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갈 영화 드라마 그리고 극장 개봉할 영화들을 구분하면서 계속 이런 걸 차츰 늘려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HBO는 너무 급했다라는 얘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HBO 맥스가 너무 급했다. 이 코로나가 사실은 세상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미디어계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OTT죠. 미국의 HBO 맥스의 신작 영화들이 공개된다는 소식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